취업 트렌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메인으로 다룰 것인데, 그 중에서도 공무원 시험을 보시려는 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쉽고 빠르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재 사회복지학과를 다니고 있거나 졸업 예정이라던가 아니면 졸업하신 분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이미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요즘 많이 바뀌고 있죠. 9급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이 없어지고, 그에 따라서 필수 과목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경쟁률이 또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7급 같은 경우도 1차에 피셋이 도입되면서 또 어떠한 경쟁률이 많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사회복지직은 주로 지방직에서 뽑기 때문에 아직 이게 경쟁률이라든지 출원자가 얼마 될 것인지 감히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예상할 수는 없는데요. 자, 아무튼 간에 오늘 메인 주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어떻게 쉽고 빠르게 딸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아무래도 학점은행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학점은행제가 왜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에 좋은지 알려드릴 거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좌측에 보이시는 뭔가 글이죠. 이거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인플루언서 당선된 블로그예요. 저희가 블로그와 유튜브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데, 영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대화하는 식으로 주고받을 수 있어서 저희가 기존에 기재했던 것을 바탕으로 조금 더 흡입력 있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목을 고졸을 기준으로 했다고 하긴 했는데 대졸자, 전문 대졸자 관계없이 살펴보시면 도움 될 거고요. 그리고 꼭 공무원 시험 아니더라도 이 사회복지사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보시면 분명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우선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시험에 큰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새 전문직이랑 공무원 관련 컨텐츠를 많이 제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좀 전체적인 틀에서 경쟁률이라든지 직렬별 어떤 과목을 준비해야 되는지 기초적인 것을 다루고, 전문직 역시 어떤 공부 방법보다는 입문자들한테 알려드리고 입문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지금 종류를 망라하고 경쟁률이 다 오르고 있어요. 왜냐? 역시 취업난 때문입니다. 요새 청년 취업이 진짜 심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일자리, 공무원 정말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전문직이라고 하면은 변호사도 있고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간평사 많잖아요. 관세사도 있고 다 경쟁률이 오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 추세가 그렇게 꺾일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올해는 유독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심해서 작년 대비 모든 출원자라는 거는 이제 시험 접수 인원을 뜻하는데 그게 다 늘어났거든요. 종류를 망라하고 다 늘어났어요. 그런데 2022년부터는 9급이나 7급 같은 경우는 좀 내려갈 겁니다. 경쟁률이. 왜냐?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특히 9급은 선택 과목에서 필수 과목으로 바뀌기 때문에 국가직은 행정으로 넣고 지방직은 사회복지로 넣고, 이게 사실상 힘들어질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한 전략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 따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그 전에 앞서서 한 가지 미리 알려드리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언제 필요하느냐? 1차 서류 접수 때가 아니에요. 두 번째 면접 전에 1차를 통과한 사람들 상대로 서류 제출 기간이 있어요. 이때까지 사회복지사 3급, 2급, 1급 어떤 것이든 내면 됩니다. 현재는 상급은 없어졌어요.
2급부터 딸 수 있고요. 2급을 따는 데 있어서 3가지를 알면 끝입니다, 사실은. 자, 무엇이냐? 첫 번째, 전문 대학 및 그에 준하는 졸업장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대학교 졸업장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학과 기준이 없죠. 학과 기준 없어요. 그냥 졸업장만 있으면 돼요. 두 번째는 사회복지학 전공 및 관련 교과목 필수 10개 선택 7개, 즉 17과목을 대학 혹은 그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이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고, 세 번째, 현장 실습 이수 확인서. 자, 이거는 뭐냐면 앞서 두 번째에서 필수 10개 중에서 한 과목이 사회복지 현장 실습이에요. 이 현장 실습을 성실하게 이수하면 이수 확인서를 줍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 3개만 갖추고 있으면 2급 자격증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디다 신청하느냐? 각 지역별로 협회가 있어요. 사회복지협회. 그러면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명으로 발급이 됩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할게요. 3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 학과에 관계없이 졸업장 있으면 되고, 두 번째, 17과목 들으면 되고,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실습을 이수하면 자격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급 자격증이 나오면 요 기간에 서류를 잘 내시면 돼요. 기간을 잘 맞춰야겠죠. 자, 그래서 현재 전문대졸 이상이라면은 1번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17과목만 이수하시면 되고요. 고졸자는 전문대 졸업장부터 따야 되잖아요. 전문대 졸업장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 학점은행제를 기준으로는 27과목을 이수하면 됩니다. 자, 이 17과목을 이수하는 데는 최소 3학기가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빨리 해도 내년 2022년 10월에 자격증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2년 공무원 시험은 볼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아쉽게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데 나는 이제 막 시작한다, 이제 시작할 거다 라고 하면은 2023년 시험을 봐야 돼요. 고졸자는 당연하겠죠. 아무리 짧게 해도 3학기 걸립니다. 3학기 걸려요. 자, 그래서 방금 알려드린 거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꼭 알아야 되는 점이고요. 자, 지금부터는 그러면 공통된 거예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관심 있으신 분들 어떻게 하면은 저렴하고 빨리 딸 수 있을까? 제가 학점은행제 전문가라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려면 어찌됐든 대학이나 그에 준하는 교육기관, 학점은행제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대학이라고 하면 원격 대학인 방송통신대 있겠고, 사이버대도 있고, 일반 대학 많잖아요. 이 각각의 사회복지학과로 진학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기억력 좋으신 분들은 아까 전문대졸자 이상이면 17과목만 들으면 된다고 했어요. 이거는 학점은행제에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2년제 전문대 졸업자예요. 그러면 일반 대학에서 17과목만 이수하면 땡이 아니라 여기는 졸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편입을 해야 됩니다. 편입. 최소 3, 4학년, 그러니까 2년은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학점은행제는 그냥 입학하셔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타전공 학위 제도가 있는데 이걸로 진행해서 그냥 17과목만 들으면 끝이에요. 전문대졸자 이상 분들은 학점은행제로 온라인으로 이수하면 됩니다. 그게 제일 빠르고 저렴해요. 그렇다면 이제 고졸자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고졸자는 어찌됐든 간에 최소 전문대 졸업장을 따야 되기 때문에 일반 대학교를 입학을 한다든지, 역시 학점은행제는 전문학사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제인 거죠. 일반 대학 같은 경우는 전문대가 있겠고 사이버대 있을 거예요. 학점은행제의 장점은 수업 대신 수업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2년인데 1년 6개월로 줄일 수 있어요. 6개월치에 해당되는 것을 자격증 취득으로 대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대학에서는 할 수 없는 방식이에요. 고졸자분들은 딱 이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점은행제 관련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학점은행제라고 하면은 온라인으로만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오프라인 교육기관도 많습니다, 전국에. 이 학점은행제는 이 학점은행제에서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인과된 평생교육원, 사회교육원, 전산원, 이름이 다양해요. 이런 곳들이 대부분 학점은행제 인가된 교육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평생교육원이라고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원에서도 사회복지사, 아까 최소 17과목은 개설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고졸자라고 하면은 27과목은 들으셔야 되니까 과목이 많이 개설돼 있어야겠죠. 근데 이 교육기관이 온라인 기반인 곳도 있고 오프라인 기반인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뉘어져요. 물론 등록금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온라인 기관들도 등록금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해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아무래도 저희 영상에서는 포괄적인 내용을 다룬 것 같고 저희 블로그 채널로 오시면 조금 더 상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에 관심 있으시다면 바로 저희 학습설계 팀으로 바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